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수시 지원 원서 접수를 앞두고 우리 학생들 학과도 결정하고 서류도 준비하느라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8월 17일까지 서울, 경기 주요 25개 대학의 입학사정관 선생님들을 직접 모시고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방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시 전략을 세우는 것 그리고 서류 준비 요령까지 함께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대와 공주교대 입학사정관을 직접 모셨습니다. 아주대와 공주교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 오늘 방송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영동고등학교 윤상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윤상영입니다. 9월 모의고사가 이제 한 2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좀 아직 남은 감은 있지만 9월 모의고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9월 모의고사는 수능을 대비하는 어떤 정시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수시 모집의 어떤 최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수시 모집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아마 수시 모집을 신경 쓰는 학생들은 지원 전략에 자소서 작성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9월 모의고사가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준비에 소홀함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네, 9월 모의고사도 잘 준비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합격을 부르는 진학계의 제임스 본드십니다. 숙문고등학교 진학팀장이신 윤태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숙문고등학교 윤태영입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가는데 수시 지원 계획은 잘 세우셨나요? 계획을 잘 세우셨다면 이제부터는 주변의 유혹에 휩쓸리지 말고 꾸준히 자기의 계획대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에서는 수시 준비도 마찬가지고 현재 세운 계획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아주대와 공주교대 입학사정관께서 차례로 나와주실 텐데요. 먼저 아주대학교 입학사정관이신 고지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입 수능 90일을 앞두고 있는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을 수험생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대입 전형의 대입 정보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힘내서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결실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2016학년도 수시 상담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요. 지금 신청은 다 마감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3 학생, 또 재수생 등 수험생에 대한 수시 상담 신청은 다 마감이 된 건데요.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 진학 상담은 가능합니다. 신청하실 수 있고요. 이 상담은 9월 15일 이후에 상담이 진행된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진학 상담 원하는 분들,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월 22일 토요일에 저희 TBS 2016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가 개최되는데요.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서대문 문화회관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선 1부에서는 2016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 전략을 주제로 인창고등학교 교감이신 임병욱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2부에서는 수시 지원 전략을 주제로 이대부고 입시전략실장이신 박건우 선생님께서 또 강의를 해주실 텐데요. 사전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오후 1시부터 선착순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현장에서 접수하시는 분들은 1시 반부터 입장이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 신청하실 분들은 서대문 구청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문의하실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2-330-8713번 02-330-8713번으로 문의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시 전략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생들과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아주대와 공주교대 편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아주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선 2016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을지 고지영 선생님께서 좀 알려주실까요? 네, 2016학년도 아주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집 인원과 전형 방법을 화면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6학년도 아주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작년보다 모집 인원이 증가해서 수시 모집 인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402명을 6개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아주에이스 전형 일반, 아주에이스 전형, 고른기회, 과학우수인재 전형, 단원고 특별전형,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국방 IT 우수인재 전형 1로 선발을 하는데요. 전형 방법은 모두 동일합니다. 네. 1단계 서류평가 100%, 그리고 2단계는 1단계 성적의 50%와 면접 50%를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험생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에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제출서류 간소화를 유지하고 있고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만을 가지고 평가 및 선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주대학교 종합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모집 인원이 전체적으로 늘어났다라는 부분이 좀 눈에 띄었고요. 또 이제 의학과를 모집하고 있다라는 점도 이제 우리가 수험생 여러분이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고지영 선생님께서 여기에 덧붙여서 2015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과 비교해서 달라진 평가지 기준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작년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요, 올해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의학과를 선발합니다. 작년까지는 논술 전형으로 수시 의학과를 선발했는데요. 올해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지만 의학과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평가 기준에 있어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1단계 서류평가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의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교과 관련 성취, 전공 적합성, 학교생활 충실도, 활동 경력, 자기주도성과 인성 등을 정성평가해서 모집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2단계의 면접평가의 경우에도 작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1인당 15분 내외로 진행이 되고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한 개별 면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수능보다는 학교 생활 안에서 학업 성취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비교과 활동, 전공 관련 활동들을 자기주도적으로 해온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대 학생부 종합전형 특징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수시 원서 접수 앞두고 학생들이 문의 전화도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들을 좀 많이 할까요? 네,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합격자들의 내신 성적이 어떻게 됐는지가 사실은 가장 문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아주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합격자 또는 등록자의 평균 성적은 한 2등급 중반, 후반 정도가 되는데요. 서류평가 100% 가운데 학업 역량을 차지하는 부분이 40%고요. 비교과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60%를 반영하기 때문에 아주대학교에 합격하기 위한 혹은 지원 가능한 내신 등급의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최고 등급의 경우는 1등급의 학생도 있고요. 최저 등급의 경우에는 5등급에 해당하는 합격자도 있습니다. 서류평가에서는 비교과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교과의 영향력이 학업 성적의 영향력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학생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 교과 성적의 정량평가인데요. 이제 뭐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셔도 학생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비교과가 조금 넉넉하다면 교과가 좀 부족해도 지원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수시 원서 접수 기간하고 그다음에 또 전형 일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올해 수시 원서 접수 일정 화면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서 접수 일정입니다. 다음 달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7일간 진행이 되고요. 원서 인터넷 접수로 진행이 됩니다. 서류 제출은 9월 17일 목요일까지 17시까지고요. 자기소개서 입력하는 기간도 이 시간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의 경우에는 각 전형마다 별도의 면접 일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화면을 보면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합격자 발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전형의 경우에는 11월 6일 금요일 오후 4시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아주에이스 전형 일반 의학과와 그리고 저희가 그 국방부의 신체 검사를 필요로 하는 국방 IT 우수인재 전형의 경우에만 12월 9일 수요일에 합격자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대를 지망하고자 하는 학생을 이제 만나볼 건데요.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았고요. 미리 제작진과 논의된 상담 내용 바탕으로 오늘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아주대 지망 학생 화면 통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 고고학자나 박물관 학예사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면접에서 주로 하는 질문의 유형들로는 어떤 게 있나요? 아주대학교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을 뽑을 때 중점적으로 살피는 게 무엇인가요? 또 합격한 학생의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고고학자나 큐레이터가 되기 위해 아주대학교 사학과를 지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네, 어떻게 고고학자, 학예사 이런 꿈을 꾸게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옛날 이야기 같은 걸 들으면서 흥미를 느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시험 같은 거에서 점수를 잘 받게 되면서 더 흥미가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대 고지영 선생님 지금 나와 계신데요. 우리 학생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전형에 대한 정보는 많이 찾아보셨나요? 네. 그래요. 오늘 또 상담을 통해서 아주대에 지원할 때 어떤 점이 필요한지를 더 구체적으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전체적인 수시 전략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실 윤태영 선생님도 나와 계십니다. 우리 학생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예, 수시 준비하면서 고민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뭐 전략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선생님들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윤태영 선생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평균 등급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는 2.38 등급이고요. 수학은 3.44, 영어는 3.18, 사회는 2.69로 평균 2.86 등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교과 학년별 성적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는 2.5에서 2로 상승을 했고요. 수학은 4에서 3으로 역시 상승을 했습니다. 영어는 2.5에서 4로 하락했다가 다시 3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6월 모의평가 성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B 5등급, 수학 A 5등급, 영어 5등급, 한국사 4등급, 동아시아사 4등급으로 국수 영탐 평균 등급은 4.75등급입니다. 4월과 6월을 비교해 보면요. 국어 B, 영어는 5등급을 유지를 했고요. 수학 A는 4에서 5로 하락을 했습니다. 한국지리에서 5등급을 받았는데 한국사로 바꿔서 4등급으로 상승을 했고요. 동아시아사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1등급 하락했습니다. 네. 예, 우리 학생은 기본적으로 아주대 사학과 아주 에이스 전형을 기본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친구고요. 네. 교내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때 학생회 동아리 전담부 부장을 했고요. 3학년 때는 학습부회장. 동아리 활동으로는 1학년 때 사회시사반, 2학년 때는 역사탐구반, 봉사활동 1학년 때 75시간, 2학년 때 66시간, 3학년 때 3시간을 했습니다. 교회 활동을 좀 했는데요. 문화유산 국민신탁주간, 용주사 효 인문학 캠프 참가와 청소년 역사연구 및 문화유산 보존활동 발표대회에 참가를 해서 장려상을 받았고요. 우석헌 자연사 박물관 큐레이터 레지던시 활동 등을 했습니다. 수상 내역을 살펴보면요. 1학년에는 교과 우수상 도덕 부분에서 받았고요. 개근상을 받았고 2학년 때는 학습동아리 연구보고서 발표대회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개근상도 있고요. 교과 우수상 문학2에서 받았습니다. 모범 부분 표창장도 받았네요. 예. 네. 네. 자, 우리 학생 보니까 모의고사 성적보다는 교과 성적이 우수하고 또 전공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돋보이는 학생인데요. 자, 고지영 선생님께서 먼저 그 아주대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학업 역량을 살펴보면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1단계 서류평가를 100%라고 할 때 학업 역량은 40%를 차지합니다. 2015학년도 사학과 합격생 성적이 2등급 중후반 정도가 되거든요. 지원자의 성적은 2등급 후반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으로 인한 불이익은 크게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학업에 있어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통해 학업 및 학습 경험, 그리고 지적 성취와 호기심을 활용하고,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안에 있는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들을 자기소개서 1번과 함께 학업 역량을 평가한다는 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비교과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 학생이 어떤
어떤 역사 탐구 활동, 뭐 자율동아리 활동도 있었고 학생의 활동도 있었고 역사 탐구반 활동들을 했었는데요. 또 하나 자기소개서에서는 오히려 교회 활동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좀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주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 생활 내에서의 활동과 성취가 어떠한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네. 우선 입학사정관에게서도 가장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활동에 대한 자기소개서에서의 강조하기보다는 학교 생활 안에서의 활동과 경험, 그리고 학생의 역할, 그리고 성취를 자기소개서에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학생은 학업적인 측면에서 동기부여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학교 생활 태도의 측면에서도 선생님께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 학생부 전반에서 확인이 할 수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교외보다 교내 활동과 성취에 대해서 조금 더 잘 드러내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보완할 점은 또 어떤 게 있을지 또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네, 먼저 우리 학생에게 질문을 간단히 해볼게요. 우리 학생 자기소개서는 계속 수정하고 있나요? 네,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아쉬운 점과 합격을 위한 총평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자기소개서가 좀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소개서 예로 1번으로 점수에 연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한 결과 성적을 향상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나만의 공부 방법을 통해 성적 향상이 이루어졌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질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업에 기울인 노력이 열심히로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학습 경험의 결과 어떠한 방법으로 열심히 한 결과 이러한 성적 향상의 결과가 나왔는지를 좀 알 수 있다면 더 좋은 자기소개서를 할 수 있겠고요. 2번의 활동, 3번의 공동체 의식도 마찬가지거든요. 3번에서는 갈등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본인이 이제 작성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이 어떤 역할을 통해서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보여준다면 지원자의 역량을 확인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대학교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자세히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주대학교 자기소개서는 대교육 공통문항, 세문항, 그리고 대학 자율문항, 한문항인 지원동기와 학업계획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기소개서의 경우에는 입력 마감 시간이 대학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서류 제출 요구 시간을 꼭 확인하여 준수해서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매년마다 발생하는 케이스거든요.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 안에서는 교과 관련 교회 수상 실적, 뭐 국어, 수학, 과학, 외국어, 올림피아드와 같은 교과 관련 교회 수상 실적을 기재하면 0점 처리가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학생이 보완할 점과 전체적인 총평, 거기에다 이제 자기소개서의 특징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 윤태영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학생이 전체적으로 이제 수시 지원 전략을 세우고 또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어떻게 좀 분석을 해줄 수 있을까요? 예, 우리 학생이 지금 가지고 있는 조건을 이제 살펴보면요. 국영수사 평균 등급 2.86 등급으로 뭐 사정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주대 뭐 종합 전형에 지원하기에 그렇게 부족함은 없는 성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사실 이 정도 성적이라고 한다라면은 다른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도 지원할 수 있는 성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성적 변화 추이가 이제 꾸준하게 상승했다는 부분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년별 반영 비율이 좀 더 뒤쪽 부분이 높은 대학을 좀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과목별로 본다라면 수학, 영어에 비해서 국어, 사회가 우수한 것들도 자기가 왜 그런지가 좀 설명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모의고사를 분석을 해보면 모의고사가 상당히 좀 저조한 편입니다. 국수영탐의 그 백분위 합이 194로 6월 평가 때 194인데요. 이건 사실 50% 이하의 성적이 되고요. 정시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기 좀 힘든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수시에 집중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비교과 활동의 경우에는 좀 앞서서 사정관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되게 열심히 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사 관련된 뭐 사학과와 관련된 활동들 열심히 했는데 교내보다 이제 교외로 많이 활동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흔적들은 좀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뭐 봉사활동 시수는 많은데 조금 부족하다든지 그 일관되게 자기의 뭐 진로와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자기 봉사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독서 부분에서 좀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보완할 점이라고 한다라면 자기소개서 잘 작성하는 거,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 가려면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하는
부분이 필요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교과 전형을 신경을 써야 되는 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성적으로 갈 수 있는 교과 전형도 있지만 조금 더 나은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을 지원을 해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수학이랑 탐구 쪽에 좀 더 집중하는 것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에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수능까지도 끝까지 열심히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지금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좀 풀어볼 텐데요. 면접에서 주로 하는 질문들 유형으로는 어떤 게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고지영 선생님께서 좀 조언해 주실까요? 네, 우선 면접 평가 요소를 설명해 드리고 면접 질문의 유형을 화면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평가는요, 크게는 서류의 진실성과 인성, 역량으로 나눠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비교과 활동의 진실성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다양한 활동의 경험과 의미, 영향력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고요. 그리고 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정, 그리고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대한 어떤 탐색 과정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성적 측면에서는 학교생활 내에서의 성실성, 리더십, 공동체 의식, 타인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지원자의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활용하여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면접 유형도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장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면접 현장에서 어떠한 질문들을 오가는지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 같아 면접 문제 네. 예시를 준비를 했는데요. 크게는 뭐 인성, 지원, 모집, 단위, 참여활동, 기본, 개념, 전공 적합 등이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면 지금 기본 개념, 전공 적합성에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H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데 H가 작동하는 기본 원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이라고 해서 전공과 관련된 지원 전공과 관련된 심오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관심 있는 활동이 하고 열심히 하고 발표도 하고 수상도 했으면 그 활동을 열심히 참여했으면 그거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 이론은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지극히 당연한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원한 학생을 적용해보면 정조 화성건설이 수원에 어떤 영향을 가져왔느냐에 대한 조사 연구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했으면 본인이 그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전공 적합성, 기본 개념과 연결해서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좀 궁금해했던 면접 유형에 대한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또 이제 그 외에 면접 외에 또 궁금했던 부분이 아주대학교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학생을 뽑을 때 중점적으로 살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고요. 또 합격한 학생들의 사례에 대해서도 좀 궁금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을 잘했다고 사실 생각이 들었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아주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주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중점 평가 요소는요. 서류평가 100% 가운데 교과를 40%를 보고 비교과를 60으로 보는데 그 비교과에 해당하는 영역이 크게는 성실성을 봅니다. 그리고 활동 역량이라고 했을 때 아주대학교 평가 요소는 자기소개서의 문항과 100% 매칭이 되거든요. 학업 역량은 자기소개서 1번 학업과 학습 경험을 묻는 문항과 그리고 활동 역량은요. 2번에 교내 활동 3가지를 쓰세요 라고 하는 부분과 매칭해서 살펴보게 되고요. 그리고 3번 나눔, 배려, 협력, 갈등 관리, 리더십 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학생이 인성을 보고자 하는 부분으로 공동체 의식 역량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대학의 자율분항에 해당하는 지원 동기와 학업 계획은 목표 의식의 역량과 매칭해서 살펴보고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성실성에 대한 거는 학교생활 전반적인 성실성도 의미하지만 제출한 서류에 대한 성실성도 사실 포함이 됩니다. 의외로 천자, 천오백자, 천자라는 지원 제한된 글자 수 안에서 두 줄, 세 줄, 두 줄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요. 시간이 마감에 쫓기다 보면 아예 4번 같은 경우에는 비어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성실성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도 지금 질문하고 있지만 아주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 많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합격 우수 사례가 있다면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제가 사례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화면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와 동일하게 내신 등급이 2등급 후반의 학생이었어요. 이 사례를 가져온 이유는
총점이 70점대, 즉 모집 인원의 1단계 통과하는 학생들의 3배수에 해당하는 3배수의 점수거든요. 그러니까 면접 총점을 보시면 100점이죠. 그러니까 네. 3배수에 해당하는 애가 면접으로 뒤집어져서 1배수, 최종 1배수 안에 든, 그래서 합격하게 된 케이스고요. 그만큼 면접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다음 학업에 있어서의 참고가 된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나만의 방법, 친구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공부를 터득했다. 그리고 꾸준한 노력을 했다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어요. 이 부분이 지원자는 좀 강화했으면 하는 측면이 있어서 네, 가져와 봤습니다. 뭐 활동에 있어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1학년 때 과학 덩어리를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더라도 2학년 때 다시 재도전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고요. 공동체 의식이나 목표 의식은 화면에 통한 내용들을 조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대를 희망하는 그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구체적인 합격 사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자, 이제는 윤태영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 대한 좀 조언을 해 주실 차례인데, 우리 학생이 이제 아주대학교에 합격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래도 수시 6회 전략을 좀 다양하게 활용해서 어떤 수시 지원 전략을 세워본다면 또 어떤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친구는 그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교과 성적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에서 반드시 합격한다는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종합전형도 물론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이라든지 뭐 그 범위 내에서 쓸 필요도 있겠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할 것을 일단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교과 전형의 경우에도 교과 성적만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선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학생 현재 수준으로 봤을 때는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교과 전형에 안정적으로 좀 확보하는 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 좀 더 본인이 좀 더 나은 대학에 진학하고 싶다라고 한다라면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고요. 그 기준으로선 2개 영역 등급합 6 정도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수학과 사탐을 중점으로 공부를 통해서 그걸 만들어 간다면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추천 대학으로는 이제 제가 성적대, 학생부 교과 성적대에 맞춰서 좀 추천을 드려보면 교과 전형으로 강남대나 성결대, 안양대 등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사실 여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학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문제가 있고요. 학과마다 성적대가 좀 다르니까 좀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으로는 한성대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2개 영역 등급합 6입니다. 야간 학과는 등급합 8이 되니까 좀 더 여유가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학과가 개설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제가 추천을 드리면서도 그냥 점수에만 맞춰서 추천을 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요. 그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본인이 사학과를 희망하고 있다면 좀 더 낮은 수준의 대학까지도 꼭 가야 되겠다면 좀 옮겨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한성대 같은 경우 야간학과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야간학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저학력 기준이 좀 더 여유가 있다 보니까 합격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시 전략과 추천 대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상담 다 들어봤어요. 우리 학생 어땠어요? 네, 조금 더 자소서를 바꿔야 될 부분도 알게 됐고, 네. 수시 지원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돼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요. 오늘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들었는데 상담 내용 바탕으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저희가 또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아주대를 희망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지영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학교 생활 충실도를 보여줄 수 있는 나만의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학업적인 측면과 교과 및 비교과의 활동적 측면에 있어서 모두 살펴보고 있지만 또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본인이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왔고 향후 우리 아주대학에 입학하면 충분히 대학의 학업을 그리고 대학 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보여준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무더운 여름 잘 견뎌서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합격하는 영광을 모두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오늘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주대학교 입학사정관이신 고지영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2016학년도 아주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아주대와 공주대 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